자, 대인관계의 기본은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시키려 합니다.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시켜라. 자, 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10명 중에 한두 명도 잘 안 돼요. 대부분은 사랑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가슴에 뭐가 있냐면은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이런 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표가 있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를 해주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네, 이걸 우리는 공감대라고 그래요. 공감대. 근데 이제 나는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가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뭐 자기 이야기만 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훈계한다든지 충고한다든지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닫혀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도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을 움직이려면 먼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 또한 상대방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먼저 해주면 상대방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면은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말을 잘 듣습니다. 자, 영업할 때, 이 영업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영업. 자, 오케이. 자, 네 분. 자, 영업에 있어서도 이제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 입장에서 고객한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를 해주면 그 고객은 제품을 쉽게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 영업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내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죠. 1시간 동안 50분을 내 이야기를 해요. 막 제품 이야기만 하고 사업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는 관심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듣기 싫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찾아가면은 내 없다고 그래라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있어도 없는 척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 반응이 부정적이라면은 그 책임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반응을 긍정적으로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처음에는 먼저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충분히 이해를 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즉 마음이 열릴 때 그때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해를 받고 싶은 욕구를 이제 매슬로는 그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 이야기합니다. 1단계는 생리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애정 소속감의 욕구, 4단계 존중의 욕구, 마지막에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그래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먹고 자고 싸고 생리적인 겁니다. 동물과 똑같죠? 안전은 뭐냐면은 내가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안전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애정 소속감의 욕구는 뭐냐면은 어떤 팀에 속하고 싶다. 뭐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뭐 가족 모임이라든지 모임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는 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을 인정받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했으면 좋겠고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충족이 되면 마지막 단계에 자아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남들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도 해보고 싶고 나누고 싶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지막 욕구가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충분히 이해받기 이전에는 절대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사랑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즉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즉 나눔과 봉사의 인생을 산다. 비율을 본다면 나눔과 봉사는 한 5%에서 20%, 사랑받기 위한 인생은 80%에서 한 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자, 사랑받기 위한 인생이 행복할까요? 나누기 위한 인생이 행복할까요? 나누기 위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가져야만 나눌 수 있어요. 이 점 인정하시죠? 네. 내가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랑받아야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이해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받아야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로 본다면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내 입장을 이해를 못하냐고. 이제 부부 싸움의 주 원인은 서로 이해해달라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남편은 내가 밖에서 친구랑 술 한잔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자, 아내는 왜 제 시간에 들어와서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해주지 않냐고. 왜 늦게 오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 남편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이제 남편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내는 가정 중심에 이렇게 그 가장의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못 해주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은 그 옳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옳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테면 이제 남편이 직장 생활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위에 상사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남편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뭐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분명히 잘못한 걸 알지만 남편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 남편을 갖다 진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 편을 들어서 이제 같이 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판사, 검사처럼 이렇게 심판관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람들 심판관처럼 판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좀 틀려도 틀린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보다 옳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많이 훼손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제 저한테 오는 분 중에 교사의 아들, 목사님의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교사의 아들은 뭔가 옳은 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님의 아들인데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인사도 잘해야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 딸들은 숨이 막히는 겁니다. 나도 좀 말씀도 부리고 싶고 나도 좀 놀고 싶고 나도 좀 공부도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한 나를 원하니까 숨이 막힌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대인 불안증이나 이런 문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옳은 걸 가르치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해주고 충분한 사랑을 주면은 알아서 옳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이다. 자,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는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 경향성이 뭐냐면은 인간은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충분히 이해를 받으면은 그 위대해지고 싶은 그 욕구가 알아서 그 사람을 옳은 행동을 하게 도와줘요.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물고기를 물에 풀어놓으면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자, 잘 치겠죠? 자, 물이라는 환경에 들어가면은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치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거는 이제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헤엄을 잘 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 또한 충분한 사랑을 주면은 그냥 위대해진 쪽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악한 행동하는 것보다 착한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인간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들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안 주면 돼요. 계속 꾸지람하고 신체 체벌하고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망신을 주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크면은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자가 돼요. 그러면 내 애를 참 위대한 애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아직도 간단해. 충분한 사랑을 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항상 긍정적 기대의 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아기는 아주 훌륭한 아이로 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의 본질은 바로 이제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바로 듣기 잘 듣는 것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걸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들을 청자 하나를 잘 이해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들을 청자를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 임금님의 임금 왕자가 기자 밑에 있어요. 기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기를 임금님의 기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임금님은 백성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주 정성스럽게 들었겠죠. 그래야 그 성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백성의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정치를 잘합니까? 그래서 임금이 백성의 말을 정성스럽게 듣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말을 정성스럽게 귀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눈이 있어요. 눈목자 아래에 한 일자가 있고 열 십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부터 열까지 있다. 따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면서 듣는다. 살피면서 듣는다. 자,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는데 뭘 살피느냐면은 그 사람의 안색도 살펴야 되고 감정 상태도 살펴야 되고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살펴야 돼. 자, 우리는 어릴 때 아기를 키우면 이런 거 다 하죠. 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유치원 갔다 오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잖아요. 왜 안색을 살펴보니까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또 반대로 이제 뭐 얼굴이 찌푸러져 있거나 막 눈물 흘리거나 뭔가 좀 그래. 그러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 이렇게 우리가 묻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이제 아기 안색을 살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 딱 해보니까 이제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TV 보고 아내는 설거지하고 서로 외면하면서 대화한다는 거죠. 서로 얼굴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사랑의 질을 측정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보면서 미소를 짓느냐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부부관계 좋다 안 좋다를 알 수 있어요. 눈을 마주보지도 않고 서로 미소도 짓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쇼 윈도우 부부가 됐다는 겁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치고 웃느냐를 보세요. 그래서 자주 눈을 마주치고 웃으세요. 오케이? 그 관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눈으로 갱처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살피면서 듣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왜 들었을까 생각해봐요. 바로 내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 상대방 마음을 느끼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들을 책 하나에 그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한 가지를 더 볼 게 있습니다. 이 눈목자를 세분화시키니까 입구가 3개 있어요. 입구 3개죠? 입구가 3개 모여서 눈목이 됐어요. 입을 가만히 있지 말고, 3가지를 입으로 표현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들었던 내용을 입으로 표현하고 눈으로 살핀 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공감한 것을 입으로 표현해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면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같이 이야기하시라고. 귀로 들리는 걸 이야기하시라고. 오늘 교육 참 좋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 좋았어요. 좋았죠?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맞장구 치시라고. 입으로 표현하시라고.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관찰한 거. 자, 눈으로 관찰하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미소를 짓잖아요.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 좋지 않아요? 자, 눈으로 웃는 모습이 보이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라는 표현을 안 했어. 이건 뭐냐면 선물을 포장을 해놓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예. 자,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면 분명히 칭찬하시라고요. 예. 상대방한테 고마운 게 있으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한 걸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미소 짓는 게 좋으면 미소 짓는 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옷이 이쁘면 옷이 이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머리가 달라졌네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눈으로 관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관심입니다. 인간관계는 사소한 관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 이거 잘해야 돼, 남자들. 자, 우리 두 사람 남자잖아요. 여자들은 그 큰 것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작은 관심과 사랑에 감동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공감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며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진실 씨가 내가 사채업자가 아닌데 사채업자라고 내 몰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요. 죽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사채업자가 아닌데 사채업자 몰리니까 죽을 만큼 많이 힘든가 봐요. 어떻게 해요?
예. 너무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힘든 마음을 공감을 해주라는 거죠. 저는 선생님이 가짜업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마음 편을 들어주라고. 공감.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귀로도 듣지만은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온몸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요걸 이제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A, B, C라고 해야 되는데 A는 접근 단계 어프로치 두 번째는 빌드 브릿지 대화의 다리를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커스터마이저 맞추어 대화하는 겁니다. 자 접근 단계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미인 대칭을 한다. 자 따라서요. 미인 대칭. 미인 대칭. 자 미인은 대칭을 이룬다가 아니고 자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소 짓고 시작.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서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서 내가 먼저 칭찬한다. 내가 먼저 칭찬한다. 처음 사람을 만나면 좀 어색하잖아요. 분위기도 약간 부담스럽고 얼어붙어 있잖아요. 얼음처럼 좀 차가워.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돼요. 아이스 브레이킹. 네,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재인 강사님이 이제 체조하고 율동, 노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원래 강의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 아이스 브레이킹. 자, 처음에 이제 강의장에 딱 들어가면은 청중들이 너무 뭐 좀 차가워.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분위기를 깨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서게 만들어서 율동타게 만들고 노래도 부르게 만들고 박수도 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5 이후에 배우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소를 짓는 거죠. 자, 미소 짓는 얼굴에 신문 뺏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미소 지어주면서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죠. 자, 이 미인 대칭 생활화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칭찬하다 보면은 이제 대화의 다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두 마디 이야기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할 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대화의 다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공통점을 찾는다. 시작. 공통점을 찾는다. 사람들은 공통점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차이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더라 이 말이죠. 상대방과는 내가 비슷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공통점이 뭘까요? 자, 좋아하는 게 있어요. 폼에 대한 이야기나 폼. 자, 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통점이 주로 나와요. 자, 폼 F는 뭐냐면 가족. 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족, 패밀리. 네? 자, O는 뭐 occupation, 직업이죠, 직업.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R, recreation, 어떤 취미 활동, 여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 money, 돈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족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족 다 관심 있죠. 자, 그 다음에 직업, 일하는 것에 관심 많잖아요. 자, recreation, 여가 활동, 취미 활동, 우리 여행, 놀이 다 관심 있잖아요. 돈 벌고 다 관심 있죠.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쇼핑, 살림 사는 거, 애기 키우는 거, 자녀 교육, 남편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할 말이 많아져요. 예. 자, 직업, 요즘 일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면 또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서 해라. 그러다가 자 10번 맞추어 대화한다. 이건 뭐냐면은 자 pace and lead 상대방 보조를 맞추어 줘야 돼요. 내 위주로 말하지 말고 자 상대방 관심사에 맞게 맞추기 대화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대화의 내용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신체 언어도 맞춰야 돼요.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몸 자세, 같은 호흡, 같은 목소리 톤, 가능하면 같은 억양. 그 억양까지 좀 힘들지만 제가 사투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신체 언어를 다 가능하면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맞추다 보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겠죠. 편안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마음이 열릴 때 그때 lead 이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킨다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맞추어 대화하기. 이제 맞추어 대화하기는 이제 마치 이제 자석이 철을 끌고 가는 것과 똑같아. 자석이 철을 끌려면은 우선 철 가까이로
가까이 가서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일단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오면은 자석이 가는 대로 철은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움직일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맞춰주면 그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요. 편안함을 느낀 상태에서 내가 보험 이야기를 해도 보험이 잘 먹힐 수가 있고요. 건강 이야기, 뭐 쇼핑 이야기, 뭐 음식 어떤 거든지 그 사람한테 잘 먹힐 수가 있더라. 이게 설득을 시키는 아주 기본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처음 이제 이렇게 ABC를 하면서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관심 기울이기입니다. 관심. 사람을 만나면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자, 관심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1단계 자 시선 접촉, 부드러운 눈 맞춤 시작. 시선 접촉 부드러운 눈 맞춤. 두 번째 자 얼굴 표정 온화한 미소 시작. 얼굴 표정 온화한 미소. 자 3단계 즉각적인 비언어적 반응.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 4단계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 5단계 편안한 자세. 편안한 자세. 그러니까 부드러운 눈 맞춤, 그 다음에 온화한 미소, 온화한 표정이죠. 그러면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비언어적 반응이라는 것은 같이 웃어주는 것, 같이 미소를 지어주는 것, 같이 박수를 쳐주는 것, 이게 다 비언어적이죠. 자, 언어적이라는 것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맞장구를 쳐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또는 질문을 하거나, 이게 이제, 즉각적 언어적 반응이다. 대화할 때 반응만 잘 보여주더라도 대화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근데 반응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정말 힘들지 않아요? 막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기술들 좀 익혀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눈을 보고 대화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제 눈 마주 보는 걸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눈을 마주 볼 때는 눈만 바라보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4초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한쪽 눈을 4초를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눈 4초, 그 다음에 얼굴 전체 4초, 상대의 코 4초, 턱 4초, 이마 4초 이렇게 4초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는 연습을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대가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자, 지금 이거 바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두 분씩 한번 마주 봐 주세요. 그래서 대화 내용은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4초씩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면서 대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그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응하기를 좀 연습을 한번 해보겠는데 기본 기술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이건 이제 요거를 보면 백트래킹. 이거를 백트래킹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자국을 따라간다라는 말처럼 상대방 말을 따라가면서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반복하기가 있어요. 반복하기는 상대방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른바 요즘 왠지 살맛이 안 납니다 하니까 요즘 살맛이 안 난다고요. 뭐 이거야. 날씨가 춥네요 하니까 날씨가 추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경기가 어려워요 하니까 경기가 어려워요.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 준 거죠. 근데 모든 말을 다 반복하면은 안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반복을 해주면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자 바꾸고 말하기 시작. 바꾸고 말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내 방식으로 다시 소화를 시켜서 한번 다시 바꾸고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에 실적이 나서 도저히 더 이상 다니기가 싫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직장 생활에 관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군요.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소화를 시켜서 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걸 이제 바꾸고 말하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기. 요약하기는 이제 상대방이 좀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야기를 끊고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A, B, C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의견은 이래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의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요약 반복을 해주면은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었구나, 내 입장을 잘 이해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 의견을 요약 정리를 해서 반복을 해주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감인데, 자, 이 공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감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그 내용은 물론이고 감정을 반영해서 자신의 말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선 공감적 경청이 아닌 걸 한번 쭉 봅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충고, 들으면서 충고, 상담, 상담, 응수, 옹수, 논박, 논박, 해결하고, 해결하고, 고치고, 고치고, 바꾸고, 바꾸고, 판단, 판단, 동의, 동의, 반대, 반대,
질문, 질문, 분석하고 분석하고 단정 짓는 것 등이다. 단정 짓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요걸 하면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대화가 잘 끊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 누군가 가르치려고 하면 싫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면은 우리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네.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세요. 네. 자, 또 왜 가르치면 안 되냐면 모든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면에 자기가 뭐가 옳은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답을 아는데 왜 말을 할까? 답을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똑같은 그 아픈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줄 것인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신은 어떤 말에 대해서 무모한 느낌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자,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당신은 화가 난 느낌이겠네요.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슬픈 느낌이겠네요.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짜증이 많이 나셨겠네요. 우리 이제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채업자가 아닌데 사채업자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서 죽을 만큼 힘드시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안아주고 술 한 잔 따라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풀리겠냐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충고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정말 힘이 드시군요. 정말 화가 많이 나셨겠네요.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짜증이 많이 나셨겠네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쪽으로 공감을 해주면은 상대방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이제 그 나 전달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 전달법이 뭐냐? 자,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이제 요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너 전달법을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너 전달법이죠. 유 메시지. 당신 왜 이렇게 술 먹고 늦어요? 그게 아니고 나 전달법은 뭐냐면은 당신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당신 기다린다고 잠을 못 잤어요. 이거는 너 전달법이라는 거죠. 또는 당신이 계속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건강이 해쳐질까봐,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많이 걱정돼요. 뭐 이런 거. 예. 저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 공부를 안 하잖아.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그러다 대학 들어가겠니? 이렇게 하면 너 전달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함으로 인해서 혹시 대학 시험에 떨어질까봐 엄마가 많이 걱정되는구나. 이건 이제 너 전달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 특히 너 전달법이 아니라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요걸 좀 숙지를 하셔서 좀 실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예 말하는 법, 뭐 대화 기법 이런 것만 가지고도 한번 제가 하루를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은 이제 건강이 주제니까 그래서 뭔가 특히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길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한테 그런 주제를 주시면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